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은 1945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이 각각 다른 이념을 따르며 형성되었습니다. 김일성 주도해 소련의 영향을 받아 건국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초대 지도자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영원한 주석으로 숭배되는 김일성은 자력갱생과 민족적 자존심을 강조하는 주체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상은 북한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북한을 고립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남북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기근과 어려움의 시기는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조선노동당 중심의 엄격한 일당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언론, 교육을 통제하며 사회 전체에 이념을 주입합니다. 반대 의견은 용납되지 않으며 비판은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나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 이후 숙청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특징지어집니다.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협상 카드로 여겨집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독재자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소소한 경제개혁을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과 고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숭배하는 김씨 일가의 개인 숭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는 북한 사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충성심은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은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인터넷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검열된 인트라넷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육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를 장려합니다. 평양을 벗어나면 만연한 빈곤 속에서 중앙계획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90년대 기근을 상기시키듯 식량 부족은 흔한 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등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마치 궁하면 통한다 라는 속담처럼 말이죠. 북한은 핵 야망과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남아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제한적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화와 외교를 위한 산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는 종종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종종 좌절과 약속 파기로 이어집니다. 대화가 실패할 때마다 긴장은 다시 고조됩니다. 국제사회의 과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